당신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순간을 견뎌야 했던 적이 있나요? 고독과 취약함이 스며드는 그 밤을요. 놀랍게도 500년 전 헨리 8세 왕도 똑같은 고독을 느꼈어요. 화려한 왕좌 뒤 차가운 지하방에서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지키는 신하와 함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실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에 필요한 신뢰와 평화의 지혜를 전해줄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둠이 짙게 드리운 윈저 성의 지하방,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곳에서 왕의 황금 왕좌가 아닌 차가운 돌바닥 위에 놓인 나무 의자가 서 있었다. 그 의자는 평범해 보였으나 그 아래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아래에는 더러운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16세기 초 헨리 8세의 궁정에서 거대한 왕의 몸이 그 의자에 앉아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순간 공기는 습하고 휘휘한 냄새로 가득 찼다. 왕의 다리가 살짝 떨리고 그의 손은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무릎 꿇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부드러운 리넨 천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다. 왕이 속삭이듯 말했다. 휴즈, 오늘은 어떤가? 그 남자 휴즈는 대답 대신 천을 적시며 왕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이 순간 권력의 정점에 선 왕과 그의 가장 낮은 신하가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튜더 왕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스툴 그룸, 기룸 오브 더 스툴의 탄생을 상징한다. 중세 잉글랜드 궁정에서 시작된 이 직위는 단순한 위생의 필요에서 출발했다. 14세기 에드워드 3세 시대, 왕들은 이동이 잦았고 화장실 같은 현대적 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화장실 청소부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하찮은 종자나 하인이 맡았으나 헨리 7세 때쯤 이 역할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왕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자는 왕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다. 변의 색깔, 냄새, 양으로 왕의 병을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왕의 생사를 쥔 의학적 통찰이었다. 이제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 보자. 헨리 8세의 거대한 체구가 의자에 앉아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다. 창밖으로는 템스강의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멀리서 시계탑의 종소리가 낮게 울려 퍼진다. 휴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그의 손길은 마치 왕의 발치에 입맞춤하는 듯 부드럽다. 왕은 눈을 감고 중얼거린다. 어제의 그 교황 서한 어떻게 생각하나? 휴즈는 닦아내며 속삭인다. 폐하, 그건 함정입니다. 볼레인 가문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 대화는 왕좌실의 화려한 연회나 전쟁 회의에서 오가는 말보다 더 깊고 위험했다. 왜냐하면 스툴 그룸은 왕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옷을 입기 전 알몸으로 앉아있는 상태였다. 그때만큼 왕이 무기력한 때는 없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직위의 진화는 튜더 시대의 권력투쟁과 맞물린다. 헨리 7세 1485-1709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왕국을 재건하며 충성스러운 신하를 필요로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 알렉산더 베이너드를 스툴 그룸으로 임명했다. 베이너드는 왕의 위생을 넘어 재정과 외교 비밀을 공유했다. 헨리 8세 일롱게 구링겔러켈 47 때 이 역할은 절정에 달했다. 왕의 6번의 결혼과 종교 개혁 속에서 스툴 그룸은 왕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719년 휴즈, 정확히는 휴고 대 브릭스워스철은 헨리 8세의 스툴 그룸으로 기사 자기를 받았다. 연봉 50파운드의 왕실 토지를 하사받았다. 이는 당시 기사 한 명의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왜? 그는 왕의 장을 통해 왕의 생각을 읽었기 때문이다. 왕이 설사를 하면 스트레스, 변비면 분노. 이러한 신호는 궁정의 음모를 예측하는 열쇠였다. 상상해 보아라. 새벽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 안개 낀 정원에서 휴즈가 홀로 서 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왕의 냄새가 배어 있다. 그는 왕에게 올린 보고서를 적는다. 폐하의 건강이 왕국의 운명이다. 궁정에서는 크로멜이나 울지 같은 거대 권신들이 왕좌를 노리지만 그들은 왕의 팬티 속 비밀을 알지 못했다. 스툴 그룹만이 알았다. 엘리자베스 1세 558날 1603 시대에도 이 전통은 이어졌다. 그녀의 스툴 그룹인 존 그린은 처녀 여왕의 건강을 지키며 스페인 무적함대의 위협 속에서 충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일지는 오늘날에도 왕실 기록에 남아 여왕의 스트레스성 변비를 증언한다. 이 직위의 힘은 서서히 드러났다. 16세기 후반 제임스 1세 166비스홈함 16215 때 스툴 그룸은 왕의 침실 관리인 Groom of the King's Close Stool으로 명칭이 정교해졌다. 그들은 왕의 서한을 전달하고 심지어 왕좌 계승을 좌우하는 비밀을 쥐었다. 그러나 이 역할은 양날의 검이었다. 왕의 변덕에 따라 목이 날아갈 수 있었다. 헨리 8세는 크로멜을 참수했지만 스툴 그룸 휴즈는 왕의 최후까지 곁에 있었다. 처음 87년 왕의 사망 직전 휴즈는 왕의 마지막 배설물을 처리하며 속삭였다. 폐하, 영원히 지적 맥락에서 스툴 그룸은 중세 봉건제의 상징적 변형이다. 왕은 신의 대리자였으나 육체적 약점을 숨길 수 없었다. 이 직위는 왕권의 신화와 인간성의 모순을 드러낸다.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부상하던 시대, 왕도 결국 인간임을 상기시켰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화장실 청소부나 오스만 제국의 왕실 목욕 사원과 비교하면 잉글랜드의 스툴 그룸은 가장 정치화된 형태였다. 17세기 후 찰스 2세 때 이 역할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위생기술의 발전과 왕실 사생활 강조로. 그러나 그 유산은 남았다. 오늘날 백악관 참모나 크렘린 고문처럼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그 방으로. 촛불이 꺼져가고 왕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한다. 휴즈는 천을 개켜들고 물러난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궁정의 음모를 곱씹는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밤의 고요가 깔린다. 왕의 비밀은 그의 가슴에 영원히 묻혔다. 이 어두운 직위는 권력의 본질을 속삭인다. 가장 더러운 손이 가장 깨끗한 충성을 쥔다. 이제 눈을 감고 그 고요한 궁정의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가라. 역사 속 파문이 너를 부드럽게 흔든다. 평화로운 밤이 되어라. 검은 밤 윈저 성의 돌벽이 차갑게 빛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 발굽 소리와 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비냄새. 왕의 침실 문이 삐거덕 열리며 촛불 하나가 깜빡이는 복도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헉데니스,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가 조용히 다가섰다. 그의 손에는 부드러운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권력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왕 헨리 8세, 유럽의 패자로 불리던 그 거대한 몸집이 병이 위에 앉아 헐떡이고 있었다. 전쟁의 포화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도는 밤, 왕의 가장 사적인 순간에 데니스는 속삭였다. 폐하, 편안히 계십시오. 이 순간 궁정의 칼날 같은 음모가 피를 흘리던 와중에도 데니스의 손길은 왕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속삭이듯 지나갔다. 헨리 8세의 시대, 16세기 초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런던으로 돌아왔다. 천울 13년, 플로드된 전투의 영웅.
그의 갑옷은 피로 물들었고 말은 지쳐 쓰러졌다. 그러나 성벽 안으로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리의 잔치가 아니라 궁정의 독극물이었다. 왕비 캐서린의 눈빛엔 불신이, 추기경 울프리의 미소엔 야심이 서렸다. 공기 중에 섞인 향초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뒤엉켰다. 왕은 피곤한 몸으로 변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헉 데니스가 기다렸다. 1059년부터 왕의 그로모브 더 스툴, 병이 시종으로 임명된 그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다. 왕의 배설물을 치우는 자, 그러나 왕의 속마음을 읽는 자였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촛불이 드리운 긴 그림자. 왕이 앉는 황금 병이는 궁정 장인들이 정교하게 만든 물건이었다. 데니스는 무릎 꿇고 앉아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며 왕의 하루를 물었다. 폐하, 오늘의 전투는 어떠하셨습니까? 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대화 속에 정책이, 결혼이, 처형이 결정되었다. 데니스는 왕의 건강을 살피며 독살의 징후를 알아챘고 왕비의 속삭임을 먼저 듣고 왕에게 전했다. 그의 귀는 궁정의 모든 비밀을 빨아들였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 때 데니스는 왕의 발치에 앉아 미래를 속삭였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 보자. 그럼 오브 더 스툴의 기원은 헨리 7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 잉글랜드에서 왕의 신체는 국가의 상징이었다. 배설물조차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를 다루는 자는 왕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었다. 헉 데니스는 1509년 헨리 8세 즉위와 함께 이 직위를 물려받았다. 그는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었다. 왕의 의사와 정치적 결정을 공유한 자. 역사 기록에 따르면 데니스는 왕의 재정관리와 궁정 인사에도 관여했다. 어려운짓 20년대 왕이 앤 불린과의 사랑에 빠질 무렵 데니스는 왕의 사적인 고백을 들으며 교황과의 갈등을 예측했다. 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왕국을 꿰맸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1513년 웨스트민스터 사당. 앤 불린의 대관식 날. 거리는 꽃잎으로 뒤덮였고 공기는 장미 향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왕의 변실에서는 데니스가 왕의 불안을 일궈냈다. 폐하, 불린 왕비께서는 강한 아들을 낳으실 겁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엔 두려움이 스쳤다. 애는 태어나는 아이가 여아였고 왕은 분노했다. 데니스는 그 밤 왕의 독서를 들으며 울프리 추기경의 몰락을 예감했다. 창밖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 왕의 한숨소리. 데니스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왕의 치질을 치료하며 건강을 지켰고 그 신뢰로 왕의 편지를 전달하거나 금고를 관리했다. 궁정의 피비린내 나는 공기 속에서 데니스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1516년 앤 불린의 처형. 런던 타워의 단두대에서 그녀의 머리가 떨어질 때 왕은 변실에서 데니스를 불렀다. 헉, 오늘은 내 마음이 무거워. 데니스는 조용히 듣고 왕의 다음 왕비 제인 시무어의 소식을 전했다. 그의 정보 네트워크는 궁정의 하녀들부터 귀족들까지 연결되었다. 바람소리처럼 스며든 비밀들. 데니스는 왕의 사적인 순간을 지키며 왕국 분열의 씨앗을 키웠다.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헨리 8세의 통치는 종교개혁으로 유럽을 뒤흔들었다. 1534년 왕은 교황을 버리고 영국 국교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그럼 오브 더 스툴은 핵심이었다. 데니스는 왕의 반종교개혁자 목록을 접수했고 토머스 크로멜의 부상을 지켜봤다. 그러나 크로멜이 1540년 처형되자 데니스는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가장 가까운 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직위는
1589년 공식적으로 왕의 친밀한 시종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단순한 위생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권한이었다. 왕의 건강이 왕국의 안위를 좌우하던 시대, 데니스는 왕의 생명을 쥐고 있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가 보자. 천비오 40년대, 헨리 8세의 몸은 비만과 상처로 쇠약해졌다. 다리 궤양이 고름을 흘리고 왕은 고통에 신음했다. 변실의 공기는 약초 냄새로 가득 찼다. 데니스는 매일 왕의 상처를 살피며 속삭였다. 폐하, 에드워드 왕자가 강해지실 겁니다. 왕의 6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의 배신이 드러날 무렵, 데니스는 왕에게 첫 번째로 알렸다. 1542년, 그녀의 처형. 타워 언덕의 안개 속에서 그녀의 비명이 메아리 쳤으나 왕은 데니스의 품에서 평온을 찾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깜빡이는 동안 데니스는 왕의 마지막 비밀을 간직했다. 헨리 8세 사망 직전 1587년 윈저 성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무거웠다. 왕은 침대에 누워 헉 데니스를 불렀다. 너만 믿는다. 데니스는 왕의 마지막 배설물을 치우며 왕자의 즉위를 도왔다. 에드워드 6세 시대에도 그는 직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졌다. 역사는 왕들의 전쟁과 결혼만 기억하지만 데니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이제 물러서서 생각해보자. 그럼 오브 더 스툴은 권력의 역설을 상징한다. 가장 낮은 직위가 가장 높은 신뢰를 얻었다. 헨리 8세의 38년 통치 동안 데니스는 4명의 왕비 교체와 수많은 처형을 지켜봤다. 그의 손길 하나가 왕의 기분을 바꾸고 정책을 좌우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직위는 튜더 왕조의 절대 왕정 강화에 기여했다. 왕의 사생활이 정치의 중심이었던 시대, 프리비 프록시미티, 변실에 가까움은 진정한 권력이었다. 마지막 장면, 새벽 안개가 성을 감싸는 아침. 헉 데니스는 은퇴하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손에 묻은 왕의 흔적은 역사의 먼지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들은 여전히 메아리친다.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 촛불의 따스함, 비바람 소리. 잠들며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손길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평화로운 밤, 눈을 감으시지요. 어둠이 드리운 궁전의 화장실 문 뒤에서 여왕의 가장 은밀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화려한 금실 비단 드레스가 바닥에 새우르륵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취약함. 엘리자베스 1세, 잉글랜드의 처녀 여왕은 이곳에서 홀로 앉아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룹 오브 더 스툴, 왕좌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바로 곁에 서 있었다. 그 손길은 위생을 넘어 왕국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 부드러운 촛불이 벽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 밤, 윈저 성의 복도는 고요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속삭이듯 불어오고 멀리서 시계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몸은 긴 하루의 무게로 지쳐 있었고 공기 중에는 장미 향수와 습한 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룸 오브 더 스툴, 블레슨토 경은 무릎을 꿇고 다가왔다. 그의 손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여왕의 가장 사적인 순간,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때였다. 블레슨토의 귀는 열려 있었고 그의 마음은 왕국의 비밀을 갈망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왕의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고 그녀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들. 메리 스튜어트가 다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또는 로버트 다들리의 눈빛이 오늘도 나를 유혹하네. 이러한 속삭임은 화장실의 벽을 넘어 궁전 전체로 퍼져나갔다. 블레슨토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다. 그는 스파이였다.
여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그의 정보원이었다. 이제 잠시 거리를 두고 보자. 그룸 오브 더 스툴의 제도는 헨리 7세 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다. 왕의 개인 위생을 담당하는 이 직책은 신뢰의 상징이자 권력의 정점이었다. 엘리자베스 7세 1558년부터 할비감 3년까지 그녀의 통치는 암살 음모와 외세의 간섭으로 가득 찼다. 스페인 무적 함대, 가톨릭 세력의 반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그림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룸 오브 더 스툴은 단순한 시종을 넘어 정보의 수집자가 되었다. 역사학자 알랭 포레스트의 기록에 따르면 블레슨토 경은 여왕의 화장실에서 얻은 정보를 프랜시스 월싱엄 경, 여왕의 수석 스파이 마스터에게 전달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1586년 가을, 차가운 안개가 템스강을 뒤덮은 밤이었다. 여왕은 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블레슨토, 오늘 아침 바빙턴 음모의 소식을 들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날카로웠다. 블레슨토는 천천히 대답하며 그녀의 몸을 닦아내는 척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메모를 새기고 있었다. 바빙턴 음모, 메리 스튜어트를 위한 암살 계획. 이 정보는 바로 월신검에게로 흘러갔고 메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여왕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자가 바로 그녀의 비밀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다. 촛불이 깜빡일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췄다. 블레슨토의 눈은 여왕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이마, 긴장된 입술. 엘리자베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로버트 다들리 백작과의 금지된 사랑은 궁정의 화두였다. 화장실에서조차 그 이름이 오갔다. 다들리가 다시 프랑스 대사를 만나던데. 블레슨토는 이를 기록했다. 이 정보는 다들리의 야망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여왕의 마음을 더욱 고립시켰다.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는 황금기로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편집증이 있었다. 월싱검의 첩보 네트워크는 유럽 최고였다. 독일에서 온 암호 전문가 토마스 필디, 그리고 수많은 스파이들. 그 중심에 그룸 오브 더 스툴이 있었다. 16세기 유럽에서 왕실 위생은 사적인 일이었으나 바로 그 사적임이 정보를 폭발시켰다. 여왕이 화장실에 있을 때 그녀는 진심을 드러냈다. 거짓말이 불가능한 순간이었다. 다시 그 밤으로. 1088년 무적 함대가 패배한 후에 여왕실. 승리의 기쁨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여왕은 여전히 불안했다. 스페인 왕이 독을 보낼지도 모르겠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블레슨토의 귀가 포착한 이 말은 월싱검의 대응을 촉발했다. 실제로 독극물 음모가 여러 차례 발각되었다. 한 번은 여왕의 음식에, 또 한 번은 속옷에. 그룸의 역할은 치명적이었다. 시간이 흘러 블레슨토의 배신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1590년대까지 여왕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후대에 남았다. 왕립도서관의 문서에서 그의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여왕 폐하께서 메리의 처형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시다. 이 한 문장이 여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처녀 여왕은 강철 같은 통치자였으나 홀로 있을 때 약해졌다. 이제 상상 속에서 여왕의 화장실을 느껴보십시오. 차가운 대리석 바닥, 희미한 램프 불빛, 물소리가 고요히 울리고 여왕의 한숨이 메아리친다. 블레슨토는 물러서며 문을 닫았다. 복도로 나온 그는 어둠 속에서 메모를 꺼냈다. 잉글랜드의 운명이 그의 손끝에 있었다. 더 넓은 시야로 보자. 그룸 오브 더 스툴 제도는 제임스 1세 때까지 지속되었다. 찰스 2세가 공식 폐지했으나
그 유산은 현대 첩보의 원형이다. 개인적 친밀함이 국가 안보의 열쇠가 된 시대. 엘리자베스의 파라노이 통치는 잉글랜드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죽음 후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며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장면, 찰미에콤 3년, 여왕의 최후의 날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여전히 그름을 불렀다. 블레스, 내 곁에. 하지만 그의 귀는 이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 여왕의 시대는 끝났고 비밀은 역사 속에 묻혔다. 고요한 밤 바람 소리만 들려오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이 이야기를 안고 잠들어요. 여왕의 속삭임이 멀어져 가는 가운데 황금빛 촛불이 깜빡이는 궁전 복도에서 왕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그 뒤에는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찰스 2세의 궁정, 천기경 60년대 런던. 화려한 연회 잔치 속에서 왕은 포도주 잔을 기울이며 웃었으나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왕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지키는 자, 스툴그룸, 왕의 학문 닦는 자였다.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도 가장 비천한 직무를 수행하는 역설의 화신, 부드러운 벨벳 카펫이 발밑에 닿는 감촉, 공기 중에는 장미 향수와 포도주 냄새가 뒤섞여 달콤하게 스며든다. 윈저 성의 침실, 새벽 3시. 찰스 2세는 침대에 기대 앉아 그의 애처빈 넬 기윈이 속삭이는 소리에 웃음을 터뜨린다. 전하, 오늘 밤은 또 어떤 모험을 하실 건가요? 왕의 웃음이 터지며 그의 몸이 살짝 움직인다. 그 순간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스툴그룸이 들어선다. 그의 발소리는 고양이 발처럼 가볍다. 손에는 은쟁반에 놓인 부드러운 리넨 청화, 향기로운 물이 담긴 대접이 들려있다. 왕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고 그 남자는 무릎 꿇는다. 따뜻한 물의 김이 피어오르고 천이 스르륵 닿는 순간 궁정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다. 이 순간 왕은 신이 되고 그rum은 신의 사제다. 하지만 그 사제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며들어 있다. 밤새 이어진 연회, 왕의 과도한 음주와 애첩과의 향락으로 인해 이 의식은 매일 반복되었다. 이제 잠시 거리를 두고 보자. 스툴그룸의 역할은 헨리 7세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었다. 튜더 왕조에서 왕의 학문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왕의 건강과 왕권의 상징이었다. 왕의 배설물이 독에 오염되었는지 확인하는 의식적 행위였다. 이는 왕이 신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체적, 정신적 친밀함의 절정. 하지만 스튜어트 왕조, 특히 찰스 2세의 복고 시대에 이르러 이 역할은 변질되었다. 찰스 2세는 프랑스 망명에서 돌아온 즐거운 왕이었다. 그는 하루에 수십 명의 애첩을 거느렸고 궁정은 성적 향락의 무대가 되었다. 1660년 복고 이후 왕의 일상은 과도한 연회와 불륜으로 물들었다. 스툴그룸은 더 이상 왕의 건강 수호자가 아니라 왕의 방탕한 생활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1970년 화이트홀 궁전의 비밀 화장실. 창밖으로 템스강의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찰스 2세는 과도한 식사 후 몸을 풀며 앉아있다. 그의 곁에는 윌리엄 차이르스경, 충직한 스툴그룸이 무릎 꿇고 있다. 왕은 포도주를 마시며 농담을 던진다. 윌리엄, 내 손길이 내 왕관만큼 소중하다. 하지만 차이르스경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왕의 애첩 루이사드 케루알이 최근 임신 소문을 퍼뜨렸고 궁정에서는 왕의 불임설이 돌기 시작했다. 스툴그룸은 왕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알았다. 왕의 성적 과잉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없었다. 이 비밀은 권력 투쟁의 불씨였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며 차이르스경은 천을 적시며 왕의 피로를 씻어낸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궁정 음악과 대비된다. 이 순간 그는 왕의 충신이자 궁정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 스튜어트 시대의 과잉은 이 역할을 폭로했다. 찰스 2세는 14명의 서자만 인정했으나 정당한 후계자는 없었다. 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봉자로서 왕위 계승이 위태로웠다. 1680년대 궁정에서는 스툴그룸의 역할이 조롱거리로 변했다. 사교계에서 퍼진 풍자시, 왕의 학문 닦는 자가 왕위를 닦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명예로운 직위가 아니라 왕정의 부패를 상징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는 왕권 신수설의 쇠퇴를 예고했다. 절대 왕정 시대 왕의 신체는 국가였다. 스툴그룸은 그 신체의 수호자였다. 그러나 과학혁명과 명예혁명의 물결 속에서 왕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었다. 1878년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축출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즉위하면서 왕정은 의회 통제 아래 놓였다. 이제 1685년 제임스 2세의 궁정으로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 왕은 침대에 누워 그의 스툴그룸이 다가온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은 축소되었다. 제임스 2세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왕위를 지키려 애썼으나 그의 가톨릭 정책은 반발을 샀다. 스툴그룸은 여전히 존재했으나 더 이상 공식 직위가 아니었다. 궁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연회는 줄었고 왕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rum의 손길은 차가워졌고 왕의 신음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1688년 윌리엄 오브 오렌지의 군대가 상륙하자 제임스 2세는 도망쳤다. 스툴그룸의 시대는 물에 흘러내렸다. 복고시대의 향락은 이 역할의 종말을 재촉했다. 찰스 2세 사후 윌리엄과 메리의 통치에서 왕실 위생은 의료인에게 넘어갔다. 18세기 초 조지 1세 시대에 스툴그룸 직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는 현대 왕정의 여명이었다. 왕은 더 이상 신체적 친밀함으로 권위를 증명하지 않았다. 대신 의회와 국민의 동의가 왕권의 기반이 되었다. 이 변화는 근대 민주주의의 씨앗이었다. 스툴그룸의 몰락은 왕정의 황금병이가 깨진 순간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다시 상상해보자. 템스 강변에 안개 낀 새벽, 마지막 스툴그룸이 궁전을 떠난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며 강물 소리가 고요히 흐른다. 왕의 비밀은 물에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시대가 피어오른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이 역사의 물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보아라. 밤이 깊어간다. 강물의 속삭임이 당신을 안는다.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하다.